두산 베어스가 박찬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박찬호 선수가 왔고, 대략적인 이제 뭐 프로필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왜 우리가 박찬호 선수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20인에 누가 나갈 것인가를 이제 뭐 대충 좀 예상해보고 좀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좀 제작을 할까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1995년 6월 5일생 장충고등학교 졸업했고요. 2014년 기아 2차 5라운드로 이제 입단 후 3년 동안은 1군에서 백업으로 좀 타격도 많이 아쉬웠고 수비도 뭐 좀 이렇게 저렇게였지만 20년부터 주전 유격수로 나서면서 기아에서 유격수로 총 994경기를 소화했고 통산 108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뭐 타격 성적은 23홈런, 353타점, 뭐 요거는 근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박찬호 선수를 계약을 했는데 금액 가지고도 비싸다. 시장에서 너무 우리가 오버페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계약이라고 팬분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왜 지금 시기에 두산 베어스는 박찬호를 영입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그냥 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오피셜한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저런 의견도 있고 틀린 것도 없고 뭐 맞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이런 의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시기에 두산은 박찬호였을까? 그래서 향후 몇 년 내에 FA를 획득할 수 있는 유격수 자원,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보다 어린 유격수 자원은 박성한, 김주원, 이재현 선수 3명 정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셋 중에 고르는 게 베스트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선수들이 나올까에 대한 물음표도 굉장히 많고, 당장 두산은 2026 시즌부터 지금부터의 움직이는 무브먼트를 생각했을 때 성적을 내겠다라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즉시 달린다 라는 생각으로 박찬호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즉시 달리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수빈 90, 양의지 87, 김재환 88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재 두산에서 자리 잡고 있는 코어 자원들이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쇠화가 더 오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수들이 더 노쇠하게 오기 전에 성적을 낼 수 있는, 이 선수들의 개인 성적이 날 수 있는 상황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때 성적을 내겠다 하겠지만 일단은 김원영 감독님이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줬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김원영 감독을 선임한 거고, 다만 1년 차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리툴링과 교통정리는 필요한 상황이라 그 시간을 빠르게 당겨줄 수 있는 건 아마도 현재 FA 시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계산이 서는 선수, 특히 야수 쪽에서 상수카드의 영입이 가장 빠르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고 정착을 나머지를 빠르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마 타개하기 위한 박찬호 선수의 생각이었을 것 같고, 뭐 박성환, 김주원, 이재현 이 BFA 단연 계약도 할 수 있고 미국 진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선수들이 좀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하는 거는 단연 계약 그리고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유격수 자원들 중에. 그래서 이 유격수를 키워내는 과정이 각 구단별로 굉장히 힘든 거는 KBO 역사상 잘 알고 있었던 거라 그거를 구단들이 모를 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호 선수의 4년 80억이 비싸다로 중론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의 가격은 가늠이 안 됩니다. 더 비싸게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고, 박찬호 선수의 돈 쓰고 지금 뭐 FA 시장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산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모그룹이 정말 그지 같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벌고 있고 주가도 치솟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도 훨씬 높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을 때 쓰자의 기조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두산 모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사업체 자체들이 국제 정세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투자해보자 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렇게 좋은 자원들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하는 거고, 그럼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기대감은 무엇일까였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작년이 아니죠, 25 시즌에 이렇게 돌아보면 야수진의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하면 작년 내야에
강승호 115경기, 오명진 107경기, 박계범 94경기, 박준순 91경기, 이유찬 89경기, 양석환 72경기, 박준영 41경기, 박지훈 37경기, 안재석 35경기, 임종성 33경기니까 타석 수도 다 뿜빠이 하면서 먹었고 경기 수도 다 뿜빠이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규정 타석을 채운 야수는 양의지, 정수빈, 케이브 3명이 전부다. 그래서 내야 센터라인에 누구 하나는 상수로 잡아놓고 어느 정도 기둥으로 서달라는 느낌의 그 박찬호 유격수 카드를 상수로 하나 박아놓고 나머지 자원들을 좀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의 박찬호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찬호를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건 다치지 않는 내야수, 다치지 않는 유격수, 어지간하면 경기에서 빠지지 않는 유격수. 그러니까 충격적인 출장 수죠. 6년 연속 130경기 이상 출전을 하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계산이 된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박찬호 선수가 고질적인 손목 통증이 있다 그래서 금강불개급에까지는 올리지 않겠지만 경기를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이 시즌에 이 경기 정도는 나가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수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쪽에 좀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를 사오면서 박찬호 반대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경험치를 먹인 내야 유격수들은 아깝지 않나요? 라는데 분명히 아까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거를 한번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호 선수가 이탈한 이후에 우리는 여러 선수의 유격수를 좀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이유찬, 박준영, 박계범, 오명진, 안재석. 저는 이 중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가능성을 보여준 거는 이번 시즌 안재석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분명히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서 완전히 유격수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번뜩이는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번뜩이는 기간 이후에 우리가 한 번만 더 돌아서 생각해보면은 이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상수를 갈 수 있는 기록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경험치를 먹으면 분명히 달라질 거고, 또 이 선수들이 유격수 자원을 차지한 걸 수도 있겠지만 현재 팀의 무브먼트 자체가 우리는 달린다의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상수 하나 넣어놓고 시작하겠다여서 박찬호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안재석 카드가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 현대 야구에서 특히 이번 평가전을 봤을 때 김주원 선수의 그 거포 장타 한 방, 그러니까 거포 유격수에 대한 갈망은 분명히 모든 팀들이 갖고 있을 거고, 피지컬 좋고 중장거리 그리고 홈런도 쉽게 때려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즌에 확인했던 안재석, 그리고 1차 지명이고 피지컬도 올라왔고 8월 한 달간 3할 9푼 3리의 타율 1홈런 9타점 퍼포먼스 미쳤고 9월 달에도 홈런 3개 때려내면서 눈도장을 찍은 건데, 분명히 안재석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유격수로 기회를 주면서 밀어주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구단의 기조가 달리겠다라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보다는 다른 포지션, 이제 3루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죠. 3루로 보내면서 안재석 선수의 타격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실어주는 그런 느낌인 거고,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2차 드래프트가 끝나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드래프트에서 실제로 내야수는 또 한 명도 안 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동보호에 들어가는 내야수가 굉장히 많다. 임종석, 여동건, 이선우, 김동준, 박준순, 김준상, 한다현, 이한별, 지강혁, 신민철, 임서준까지 자동보호였거든요. 2차 드래프트 명단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 뭐냐,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연차가 쌓이지도 않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서 당장 이 선수들을 1군 무대에 투입하는 게 경험치 먹이고 25시즌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지만, 이제는 달리고 우리가 상수를 잡아놓고 2군에서 준비를 시키겠다라는 걸로 하나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팀은 사실 오지환 선수처럼 넣어놓고 쭉 밀어줘서 받고 키운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무브먼트를 준비하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는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안재석 선수가 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안재석 선수의 이번 시즌 타격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스몰 샘플이지만 아주 대단했다 해서 타격 쪽을 조금 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근데 타격적인 지표로 봤을 때 다른 유격수들에 비해서 안 좋은 건 사실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숫자로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뭐 이재현, 박성한, 김주원에 비교하면 분명히 타격 스탯은 떨어지는 거지만 박찬호 선수의 타격 쪽에서의 기대할 수 있는 장점 하나는 출루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볼넷 삼진 비율이 그렇게 무너진 타자도 아니고 장타율이 떨어져서 물론 그건 아쉽죠. 하지만 출루율은 꾸준하게 3할 6푼 3리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고 계속 요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계산상 26시즌에는 저 정도로 출루율은 보장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출루율 3할 6푼 3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이 수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리그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감했을 때에도 높은 수치는 아닌데 팀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3할 6푼 3리보다 높았던 출루율을 기록했던 이번 시즌 타자를 봤을 때 200타석 이상에는 김인태, 양의지 끝. 근데 김인태도 사실은 박찬호보다 출루율은 낮아요. 3할 5푼 6리니까. 언저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 정도고 그래서 200타석이니까 우리 선수들이 많이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타석을 조금 더 넓혀봤거든요. 100타석 정도로. 그래서 100타석 이상에는 누가 있냐? 안재석 한 명임. 100타석 이상 총 16명에 안재석 한 명임.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팀에 와서 해를 끼친다? 뭐 타격 성적이 처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지금 타격 스탯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찬호 선수는 플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선수 케이브가 3할 5푼 1리인데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팀 기록 대비는 확실히 플러스인 선수이기 때문에 박찬호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수비가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스태티즈 DWAR을 여러분들 측정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체감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신민재가 마이너스로 찍히고 이루수 꼴찌로 나오기 때문에 체감이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지금 KBO에서 좀 눈에 띄게 보고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거는 UJR이라고 이제 시즌 끝나고 수비상을 이렇게 뽑는 기준점이 어느 정도 하나 있거든요. 그냥 지금 그 정도밖에 없어서 KBO에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근 2년간 유격수 수비 수치를 좀 갖고 왔으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저 수치는 박찬호 선수가 다 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비를 이 수비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타격적으로 모자란 거를 수비적으로는 좀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박찬호 선수는 팀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서 박찬호 선수가 A등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모든 선수가 마음이 아플 거고 모든 팬들이 마음이 아플 건데 누가 나갈까에 대한 거는 항상 아쉽고 특히 지난 시즌 25시즌에 정말 많은 유망주들의 쇼케이스로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많은 선수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 우리가 확인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게 왜 더 아쉽냐 하면요. 이번 FA 시장에서 두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였으면 저연차 선수들 빠르게 현역을 입대시키는 무브먼트를 보여주던가 또는 상무를 보내서 보호 선수를 어떻게 짤 거에 대한 전략에 대한 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FA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러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장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가 현재 노리는 대상이 굉장히 짐작이 안 되는 거는 어느 한 자원이든 다 필요한 선수들이 분명히 하나씩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 선수 21번, 22번 정도에 투수, 내야, 외야 전 포지션의 보강이 좀 필요한 팀으로 지금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기아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거는 제가 타팀이라 언급하기 좀 그렇긴 한데 유격수 자리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로 돌린다면은
기아가 전도 유명한 그리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두 가지 파트로 봤을 때 3루수까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아가 여기에서 플러스는 젊은 외야수들의 생각보다 잘 안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몇 년간 기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산이 지금 풀리는 투수 자원이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인 내에 투수를 풀릴 수 있는 투수 자원 중에는 재환유, 양재훈, 홍민규 선수 요 라인 정도일 것 같고 내야수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유찬, 박계범, 오명진, 박지훈, 강승호일 것 같은데 뒤에 플러스로 여동건, 임종성까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내야수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갈지에 대한 거는 구단이 어떤 무브먼트로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 에 따라 내야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가늠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야수 자원에는 김인태, 추재현, 김민석, 김대한 선수가 누가 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추재현 선수가 오늘 2차 드래프트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추재현 선수를 제외하고 나서의 3명 그리고 그 뒤에 뭐 플러스로 전다민 선수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원이어서 사실은 20인을 어떻게 짜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한 3가지 방법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기아가 외야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프로세스 하나 기아가 못해도 21번은 무조건 뽑을 그냥 어떤 자리든 21번을 뽑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빠진 내야수 자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늠이 안 됩니다. 예. 정말 가늠이 아예 안 되고 결국 근데 이제 확실한 거 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누가 뽑혀가든 누굴 내주던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번 긁어보고 싶고 좀 잘 활용해보고 싶은 이런 가능성들을 이번 시즌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팜이 말랐다라고 이야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굉장히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또 빠르게 팜을 잘 채워나갔고 이거는 뭐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결국 이 아픈 대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려면 FA로 들어온 박찬호 선수가 잘해서 그 보상 선수를 내준 게 아깝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찬호 선수의 FA에 대한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사실은 이제 소문이 나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예. 시즌 중에도 그랬고 뭐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유격수 자원을 한 명 사와야 된다라고 FA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무조건 박성환이야라고 박성환을 사와야 된다라고 근 2, 3년간 주장하고 열을 올렸던 사람이라 아쉬운 건 사실인데 박찬호 선수를 사오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것도 또한 아쉬운 거는 사실이죠. 예, 팀 유망주들이 이번 시즌 경쟁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주는 시간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박찬호는 이미 오피셜로 나왔고 두산의 유격수는 이제 박찬호로 정리가 되었고 이 박찬호 선수가 결국에는 정말로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잘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대값이 분명히 있는 선수인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FA 순수 리턴 말고 현수 형 빨리 와. 외부 영입이 많지 않았던 두산 베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박찬호 선수에 대한 영입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팬들이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온 이상 박찬호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 되는 거고 FA 영입을 했는데 박찬호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박찬호를 사온 거 자체가 기조를 만들었고 이 기조를 이제 팀 기조로 쫙 달려나가겠다라는 건데 그건 그냥 팀이 망하라는 소리로밖에는 잘 안 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찬호 선수가 4년 80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건 선수가 분명히 생각해 줘야 되는 금액이고 보장액도 굉장히 높고 심지어 옵션이 2억입니다. 그만큼 박찬호 선수에게 그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이 상황을 금액적으로 두산은 표현해 준 겁니다. 이제 박찬호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그 받은 금액만큼 쇼앤프루브 해주면은 정말 미친 듯이 응원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찬호 선수. 감사합니다.